투표형은 위드 드렸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프로젝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프론트 단과 백단으로 나눠서 설명드린 뒤에 시연을 할 것입니다. 팀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경훈 저는 DA를 맡아서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링 구조의 전반적인 설계 담당을 했습니다. 권우정 TA로서 메인, 상세, 장바구니 등 다양한 페이지 내 메소드를 구현하였습니다. 김유조원, 이혜지조원은 AA를 맡아 프론트단의 모든 페이지의 정적, 중적 이미지를 구현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서버의 아파치 촉대 9.0, MySQL 8.0.17, STS 4.10, 자바 11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팀 내 버전을 일치시켜서 프로젝트 끝까지 원활한 작업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프론트의 화면 구현과 백의 기능 구현에는 화면에 나오는 이와 같은 기술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배경의 목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무나 교육, 소비 등 광범위한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인 집이 휴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전염병에 대한 염려 없이 실내에서 개인의 교육과 취미 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 설계 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및 회원가입 양식을 제작하여서 회원 정보를 수집하고 유저 페이지를 제작하여서 유저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프론트단의 여러 페이지에서 토글 기능을 사용하여서 반응형 메뉴바 UI도 구현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메인 페이지의 UI입니다. 위드 클래스의 로고와 검색 기능, 로그인, 로그아웃, 등록된 클래스를 주제별로 분류한 카테고리 장바구니, 그리고 장바구니, 마이 페이지, 크리에이터 페이지까지 위드 클래스 웹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담고 있는 심플하고 실소 기능 헤더, 그리고 등록된 새로운 강좌 정보와 조회수 높은 인기 강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디 부분, 그리고 회사 정보를 담는 푸터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좌 이미지는 자동으로 슬라이드되어 넘어가도록 동작이 JS로 추가되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슬라이드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강좌의 난이도와 카테고리, 강좌 이미지와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저의 스크롤 다운에 관계없이 중간에 내비게이션 바는 고정되어서 언제든지 유저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강좌 세부 정보가 담긴 우측 바도 고정되어 있어서 유저가 항상 편하게 정보를 얻는 UI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에는 강좌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 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한 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강좌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내부 링크를 통해서 페이지에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등록 페이지입니다. 클래스의 카테고리와 그리고 난이도, 수강료 등 기본 정보를 담는 부분, 그리고 제목과 커버, 클래스에 대한 소개말, 이미지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보를 모두 등록할 수 있게끔 구현하였습니다. 클래스 등록 페이지 역시 한 페이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내부 링크를 통해서 페이지 내에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백엔드의 설계 및 개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DB 설계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여서 DB 설계에 대한 기획 및 윤곽을 잡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DB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여서 카테고리, 클래스, 멤버 테이블 등
강좌 등록과 수강생 정보 수집을 중심으로 DB 제작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카테고리 테이블, 다음 테이블은 클래스 테이블, 그리고 다음에는 회원 정보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장 먼저 구현한 것은 회원 가입과 로그인 기능이었습니다. 실제 회원의 정보가 입력되는 DB 테이블의 필드 내용과 일치한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에 대한 getter setter 메소드를 우유단에 선언하였습니다. 홈 태그 안에 회원 가입 시 입력되는 정보를 담아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 가입 양식이 제출되도록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양식이 제출되면 회원 가입 양식이 제출되면 멤버 슬래시 조인이라는 URL을 호출하고 컨트롤러 단에서 해당 호출을 받아서 등록된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회원가입 메서드에는 스프링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디크리프트 패스워드 인코드 클래스가 사용되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DB에 저장되게끔 했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장치를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메인 페이지 부분입니다. 네, 메인 페이지에서는 다른 여러 페이지들, 예를 들면 마이 페이지나 카트 페이지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 단에서는 보통 리퀘스트 래핑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서 다양한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메소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한 가지 예시인데요.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리퀘스트 래핑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였고 조인이라는 URL을 받았을 때 컨트롤러가 작동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카테고리 부분도 사실 같은 방식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리퀘스트 래핑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JSP 파일에서 다음 페이지 맞아요. JSP 파일에서 해당 URL을 요청하면 컨트롤러 단에서 메서드가 작동해서 듀단으로 해당 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XML 파일에서 쿼리문을 작성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페이지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XML의 쿼리문을 통해서 가져온 정보를 클래스 인포라는 변수에 담고 컨트롤러 단에서 정보를 다시 상세 페이지로 넘기는 코드를 작성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정보는 상세 페이지에서 다시 JSTL 문을 통해서 불러와지고 뒷단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현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에 정보가 불러와지고 있습니다. 검색 기능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XML 파일에서 검색 쿼리문을 작성하고 검색 조건은 클래스 이름과 크리에이터 이름 두 가지 타입으로 지정했습니다. 검색 후에는 페이지에서 검색한 키워드도 함께 출력되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댓글 기능입니다. XML 파일에서 댓글 조회, 작성, 삭제 쿼리문을 작성하고 JSP 파일에서 JSTL 문을 통해서 결과값을 불러옵니다. 뒷단에서 실제로 결과값이 출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XML 파일에서 다음은 장바구니 및 위시 리스트 부분입니다. 역시 XML 파일에서 파트 추가, 삭제, 수량 수정, 목록 구현 등을 쿼리문으로 작성하고 컨트롤러 단에서 파트 추가 메서드를 작성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장바구니 추가 버튼을 누르면 파트 추가 메서드가 정착되도록 작성했습니다. 네, 이상 프론트 부분과 백단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 시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연 순서는 메인 페이지에 대한 시연입니다. 메인 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카테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수업들이 모든 카테고리가 불러와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메이킹 카테고리를 따로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에 돼서 모든 수업이
모든 카테고리의 수업이 불러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킹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베이킹 카테고리에 속한 수업들만 불러와지고 있습니다. 베이킹에 속한 수업들은 케이크, 제과, 제빵 등 여러 가지 수업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입니다. 클래스를 주제로 하여서 만들기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만들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클래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회원 가입 부분 보시겠습니다. 회원 가입 부분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유효성 테스트하여서 유저가 올바른 값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전송하여서 인증번호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해당 이메일 주소로 인증번호가 방금 메일이 도착했는데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준비물 구매하는 과정이 추가되었을 때 준비물을 배송하기 위해서 유저의 주소도 입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회원 가입하고 DB에 지금 유저가 입력한 비밀번호 값이 암호화로 인코딩돼서 DB에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 전에 유저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에서도 방금 회원 가입한 유저가 잘 로그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화면에서 상세 페이지 넘어가시는 것을 보실까요? 네, 역시 정보가 잘 넘어오고 있고요. 이 클래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JSL 모델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로 잘 넘어왔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지금 리플 작성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디로 리플이 잘 작성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등록된 것을 보셨고요. 삭제 기능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시리스트에 담는 과정입니다. 위시리스트에 잘 담겨졌다고 메시지가 뜨고요. 장바구니에도 잘 담겨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장바구니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지금 방금 다는 정보가 잘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수량을 조정하는 부분도 구현해 봤습니다. 네, 탑들 메서드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시리스트에도 지금 추가한 정보가 잘 등록되어 있습니다. 삭제 기능도 잘 구현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래스 등록하는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우리 유저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도 구현해 봤습니다. 비밀번호 부분을 수정하였고,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된 정보로 다시 로그인하는 화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수업을 등록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DB에 등록된 카테고리가 잘 불러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고요. 수강료를 입력하고 할인율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 제목, 그리고 강의에 대한 요약, 썸네일 이미지, 클래스를 소개하는 이미지 3가지, 각각의 설명을 다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창명을 역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정할 수 있고요. 연락처, SNS 정보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말을 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한 페이지 내에서 원하는 정보 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을 누르면 모든 정보가 등록되어서 새로운 강좌의 메인 페이지에서 등록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험 마치고요. 위드 클래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원들 마지막으로 인사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조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